두 번째 키워드, 24번째 대책입니다. 정부가 어제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빈집과 상가, 호텔 등을 활용해서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하는 게 주요 골자인데요. 박사님, 그야말로 영끌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대책으로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전셋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네, 지금 방금 영끌 대책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아주 그 표현이 적확하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영끌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젊은 청년들이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또는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금융기관뿐만이 아니라 아는 친지들까지 돌아다니면서 돈을 끌어모으는 것, 그것을 흔히 우리가 영끌 대출이라고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정부가 24번째 대책을 통해서 영끌 공급책을 발표했어요. 정부 입장에서 끌어올 수 있는 모든 부동산을 다 끌어와서 또 앞으로 추가 공급이 가능한 그런 대책까지 다 끌어와서 11만 4천 가구를 임대 공급하겠다. 그야말로 영끌 임대 공급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좀 눈물이 겹도록 이 국민들의 이 전세난 또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가격이 오르는 것을 조금이라도 좀 해소해 보겠다는 그런 선의의 정부의 정책적 의도가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세간에서는 과연 이러한 정책으로 현재 치솟고 있는 전세난과 전세값 폭등, 아파트값 상승을 바로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네, 임대차법은 그대로 두고 공급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또 공교롭게도 어저께 나온 통계를 보면 한국감정원 통계 집계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전세값이 주간 단위 매매값이 사상 최대 역대 통계 작성 이후에 최대치로 올랐다라는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매매 가격은 상당히 좀 안정되는 듯 했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전세값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값 오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전세 난민들이 이럴 바에야 빚을 내서라도 내가 좀 더 집을 사자라는 이런 세력들이 많아지면서 결국 전세값이 매매값까지 끌어올렸다. 그래서 매매값, 전세값 둘 다 지금 최고로 치솟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네. 지금 과연 이 전세값을 해소할 수 있느냐? 정말 해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국민적인 소망이 있습니다만은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정부의 대책을 보면서 격화소양이라는 네. 그런 고사성어를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격화소양이요? 예, 격화소양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발가락이 가려우면 발을 긁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려움을 해소해야 되는데 거기에 큰 신발이 발에 씌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발을 벗고 발을 가려내야 되는데 신발을 신은 채로 신발 바깥을 가려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격화소양의 고사인데요. 정부의 24번째 대책, 이 전세값 영끌 대책이 그 정성은 참 감동적이고 또 정부의 선한 의도가 물씬 풍기기는 하지만 그래서 국민들의 가려운 자리를 긁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보이지만 신발을 신은 채로 엉뚱한 데를 가리고 있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아, 핵심에서 좀 빗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핵심을 아주 근접해 있기는 있지만 거기에 신발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영끌 대책만으로는 과연 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가 많이 있죠. 우선 한번 볼까요? 11만 4천 호의 임대를 내놓겠다 했는데 그중 상당수가 지금 현재 있는 임대가 아니고 앞으로 해주겠다라는 그런 면에서 현재 당장 전세 시장에서 전세 물량이 없어서 쫓겨나는 전세 난민한테는 좀 희망 고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나머지도 호텔 없는 이제 현재 지금 장사가 잘 안 되는 호텔을 개조하겠다 또는 다가구 주택을 비어 있는 다가구 주택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정작 필요한 아파트에 대한 공급 대책은 별로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네. 정의당 같은 곳에서도 그동안에 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적 호평을 해왔던 정의당도 호텔방 전세 대책을 세우는 것은 쪽방촌에 서민들을 몰아넣겠다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좀 날선 지금 비판을 해가고 있거든요.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근본적으로 왜 지금 부동산에 전세난이 생겼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저금리도 있고 또 세대 분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세 달 전에 시행한 이 임대차 3법의 문제도 없다고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는 물론 김현미 장관은 국민적 합의로 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국민이 합의해 준 적은 사실이 없죠. 국회에서 좀 야당의 이과의 충분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뭐 삼척 동자도 아는 것이고요. 물론 임대차 3법도 국민들의 주거난을 해소해 보자는 선한 뜻으로 시작된 것은 잘 압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했을 경우에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부작용은 고쳐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임대차 3법에 따른 어떤 문제들을 좀 고쳐가는 그런 어떤 대응책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에 따라서 아예 집을 비워놓거나 또는 2년 이상 주거해야만 양도세를 혜택을 주는 이런 제도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오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다 더 입체적인 좀 대책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